정말 복잡하죠. 안 그래도 복잡한 파리 교통권이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조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만 보시면 크게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교통권의 종류와 특징, 나에게 맞는 교통권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교통권을 구입하는 방법과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모바일로 구매하고 또 충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까지 파리 교통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각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쏙쏙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마다 다르게 부과했던 요금을 거리와 상관없이 단일 요금으로 통일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베르사유를 가려고 하면 거기는 1에서 5전까지 해서 몇 존이지? 자, 그러면 얼마지? 하고 막 찾아보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지하철은 딱 얼마, 버스는 딱 얼마, 이동수단에 따라서 가격이 통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왜 진짜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종이 티켓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 티켓 도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티켓이 없어지면 편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날로그한 것을 좋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파리 지하철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종이 티켓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종이 티켓을 없애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하니 뭐 어쩔 수는 없겠죠. 종이 티켓은 2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아날로그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창구를 발견하면 기념품으로도 하나 구입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바뀐 교통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 종류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리에 거주하시거나 1년 정도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만약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 3가지는 견습 청소년이나 뭐 일드프랑스 학생들을 위한 뭐 이런 혜택들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쪽 위쪽에 있는 2개의 교통권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라비고 리베떼는 이용한 만큼 후불로 결제하는 말 그대로 후불 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베떼라는 뜻이 프랑스어로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네, 프랑스의 슬로건이 리베떼, 에갈리떼, 그리고 포아테니떼에서의 그 리베떼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한 만큼 지불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비고 안뉴엘은 연간권이에요. 안뉴엘이 프랑스어로 연간이라는 뜻입니다. 딱 보면 왠지 우리에게 익숙한 후불 교통카드 격인 나비고 리베떼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매일 출퇴근하거나 등교하는 파리 주민들은 연간권이 훨씬 이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 출퇴근을 매일 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왕복 2회 곱하기 20일, 그러면 40일이죠? 여기에 지하철 할인율이 적용되어 2유로라고 가정했을 때 40일 곱하기 2유로면 벌써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80유로입니다. 여기에 주말에 추가 이동까지 고려하면 대략 90에서 10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연간권은 고정으로 연에 976.80유로로 월로 환산하면 약 81.40유로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후불 교통권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나비고 리베떼는 매일 출근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그리고 교통 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나비고 안유엘은 매일 출근을 하고 등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저희가 원하는 여행객을 위한 교통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파리시에서 여행객 전용 패스인 이 비지트 패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패스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이 패스권을 이용하면 이제 공항 티켓도 포함되어 있고 또 몇몇 특정 관광지 할인도 되지만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지트 패스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각각 카드의 충전이 가능한 패스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비고 이지는 얇은 종이 재질의 심플한 형태이고요. 카드 발급비는 2유로입니다. 발급 시 사진이랑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자, 이제 나비고 이지로 충전할 수 있는 패스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단일권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교통권이 개편되면서 변한 가장 큰 특징이 요금이 통합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메트로와 RER 등 강역철도는 2.5유로, 버스와 트램은 2유로로 통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일권이 있습니다. 자, 1일권은 12유로로 1일권으로는 공항까지는 갈 수 없어요. 자, 1일권을 이용하시면 공항권을 따로 구입하셔야 되는데, 자, 공항권에는 공항철도 티켓과 공항버스 티켓이 있고, 나비고 이지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모두 13유로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나비고 이지로는 비교적 짧은 일정의 패스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비고 데쿠베르트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 카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카드 발급비는 5유로입니다. 발급 시에 증명사진과 이름을 기입해야 하는데 카드에 사진과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실 시에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나비고 데쿠베르트로 충전 가능한 패스권을 살펴보면 주간권과 월간권이 있습니다. 네, 주간권은 31.60유로로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월간권은 88.80유로로 월간권으로도 이제 공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권도 있는데 연간권은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고 데쿠베르트는 비교적 오래 머무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패스권을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나비고 데쿠베르트에도 이 1일권이 충전이 가능한데 굳이 이 1일권을 충전하기 위해서 더 비싼 데쿠베르트 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일권은 편의상 나비고 이지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패스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패스권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패스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패스권을 구입하실지 고민이시라면 파리에 얼마나 머물고 그리고 파리에 무슨 요일에 도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보면서 상황에 따라 어떤 패스권이 나에게 이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은 지하철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파리를 통해서 남프랑스 여행을 하시거나 그리고 뭐 스페인 등 다른 나라 여행을 하러 가는 경우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파리에 하루만 머무르기 때문에 굳이 주간권이나 뭐 긴 패스권은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 하루만 머무시는 분들이라면 파리에서 이동수단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그 티켓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내에서 5회 이상 교통수단을 탈 예정이시라면 1일권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4회 이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단일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파리에 3일 이상 머무실 텐데요. 3일 이상 머무신다면 주간권이 이득입니다. 주간권이 36.60유로인데 만약에 주간권보다 단일권이 이득이라면 3일 동안 지하철을 3번 이하로 타셔야 돼요. 하루에 숙소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벌써 2번인데 무조건 주간권이 이득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주간권은 무조건 사용 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주간권을 충전하고 그 후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충전한 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에 그 주간권을 충전했으면 수, 목, 금, 토, 일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목요일에 충전했으면 목, 금, 토, 일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금요일에 충전했으면 금, 토, 일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금요일은
해당 주에 주간권을 아예 판매하지 않아요. 금요일에는 다음 주 주간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3일을 여행하시는데 금요일에 파리에 도착하셨다면 주간권을 아예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금요일 날 파리에 도착했는데 무슨 교통권을 사야 이득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만약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거면 필요하실 때마다 단일권을 이용하시는 게 이득이고, 만약에 5회 이상 이용을 하실 거면 1일권이 이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일 이상 여행하시는 분들도 주간권이 당연히 유리하시고요. 똑같이 금요일에 도착하셨다면 하루에 얼마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단일권이나 1일권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파리 한 달 살이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을 위한 월간권이 또 있는데 가격은 88.80유로입니다. 월간권도 주간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월의 1일부터 그리고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시작점을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게 이득인지 따져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복잡하죠? 네, 정리하자면 나비고 이지와 나비고 데쿠베르트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고 각 카드에 충전이 가능한 티켓과 패스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얼마나 머무는지 그리고 무슨 요일에 도착하는지에 따라 어떤 패스권이 이득인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파리에 하루만 머무신다면 이동수단을 얼마나 타는지에 따라 1일권이나 그리고 단일권이 유리하고요. 만약에 3일을 머무신다면 주간권, 그리고 5일을 머무신다면 당연히 주간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권은 충전한 요일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고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는 해당 주의 주간권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이용 가능한 월간권이 있는데 월간권도 해당 월 1일부터 그리고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카드와 티켓을 어디서 구매하고 또 어떻게 충전하는지 한번 알아보실 건데요. 현장에서 구매할 때 나비고 이지는 대부분의 지하철 자동 판매기나 직원이 있는 창구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나비고 데쿠베르트는 공항이나 파리 북역과 리옹역 같은 비교적 큰 역, 그리고 라데팡스나 샤틀레 레알역 같은 주요 환승역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카드를 만드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증명사진이랑 그리고 이름을 기입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이나 큰 역에는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창구가 따로 있어요. 네, 이곳에서 찍어도 무방하십니다. 근데 현장에서 카드를 구입하셔야 되면 간혹 줄이 길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모바일로 미리 구매를 하시고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안드로이드로만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구매하실 때 대표적인 어플로는 일드프랑스 모빌리떼와 봉주 RATP라는 어플이 있는데 일드프랑스 모빌리떼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드프랑스 모빌리떼 어플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플을 웹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신 후에 내 티켓 그리고 패스에서 가상 나비고 카드 발급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패스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매 후에 나비고 카드에 지정해서 사용할 때 지하철이나 RER 게이트 및 그리고 버스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터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로 사용하시면 앱에서 충전 내역과 잔여 기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해요. 또한 별도의 카드 발급비도 들지 않아서 좋고요. 다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하니까 배터리는 바로바로 확인해 줘야겠죠. 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플 지갑으로 카드를 충전하고 또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애플 지갑 웹에 들어가서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누르면 교통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비고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구입할 패스권을 선택하고 구매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지갑에 등록된 나비고 카드를 게이터 리더의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터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애플페이를 사용하시려면 현대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주간권과 월간권은 일드포먼스 모빌리티 앱에서 구매 후 애플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현대카드가 없어도 애플페이를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실물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전할 때마다 지하철로 내려가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싶은데 이거 카드를 충전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내려갔다 와야 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실물 카드를 모바일로 충전하는 방법인데요. 자, 똑같이 일드포먼스 모빌리티 앱을 실행시키면 충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제 거기로 들어가 카드 뒷면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됩니다. 그런 후 충전할 패스권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지하철 이용 시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환승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환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우선 환승은 가격이 구분되어 있는 대로 지하철과 RER 같은 강역철도끼리 환승이 가능하고요. 버스와 트램끼리만 환승이 가능해요.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로는 환승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환승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지하철과 RER 같은 공항 철도는 최대 120분까지 환승을 해야 되고 버스와 트램은 최대 90분 안으로 환승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지하철과 RER 같은 광역철도는 그 내부로만 환승이 가능해요. 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새로운 티켓이 필요합니다. 네, 간혹 구글맵에서 길찾기를 하게 되면 환승 통로 정보를 밖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세요. 절대 구글맵 따라가지 마시고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새로운 티켓이 사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파리 교통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간혹 기계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일드포먼스 모빌리티로 다운받으시는 그런 티켓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조금 오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런 도리가 발생하면 사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거기에 상주에 있는 직원들한테 따져봐도 대부분 모른다고 말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그냥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실물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바일 티켓이 인식이 안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사실 이게 문제 해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인식 오류가 반복되면 그 역창구나 그리고 자동 판매기에서 즉시 실물 티켓을 충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티켓이 100%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나비고 이지 카드를 미리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환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핸드폰에 그 카드를 다운받으셨을 때 개찰구에 찍잖아요. 이때 너무 빨리 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개찰구들은 인식이 너무 잘 되잖아요. 기계가 너무 빠르고. 자,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고 파리에 가서도 붙였다가 바로 떼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 기계들은 우리나라 기계들만큼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대고 한 2에서 3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인식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로 충전한 티켓들이 인식이 안 된다고 해서 무단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하철을 타다 보면 종종 조끼를 입고 이제 티켓을 검사하는 직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지고 계신 카드나 티켓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걸리게 되면 50에서 70유로 정도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니 꼭 무임승차는 하지 마시고 티켓을 구입하고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해 드릴 건데 역 직원들이 그 무임승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으로 티켓을 확인하는 직원들이랑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지 미리 인지를 하시고 나면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식으로 단속하시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REF나 뭐 일드포엄스 모빌리티 같은 마크가 있는 조끼나 그리고 이제 팔에 찰 수 있는 그런 팔 밴드 같은 거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이름이랑 그 소속 같은 게 기입되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름이나 사진 그리고 소속 같은 로고 표시가 있는 공식 아이디 배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도 대부분 역 안에서 주로 개찰구 안 그리고 환승 통로 같은 데서 단속을 하시고요.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이제 벌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벌금을 낼 수 있고요. 공식적인 이제 영수증도 함께 줍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평상복을 입고 있거나 이런 공식적인 마크가 없는 조끼 그리고 그거를 조금 가짜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약간 허술하게 만들었을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도 굳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지하철로 들어와서 창구 내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통 개찰구 밖에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무임승차를 해서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벌금을 낼 때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현금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수증 같은 거는 절대 주지 않고요. 이러한 것을 미리 확인하셔서 만약에 가끔 티켓이나 그런 카드를 보여달라고 할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사기꾼한테 당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꾼 외에도 파리 지하철에는 소매치기로 정말 유명하죠. 파리 지하철을 타면 어떤 사람이 이제 소매치기 범인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매치기가 많이 일어나는 파리 지하철역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여기에 방문할 때만이라도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샤틀레 레알역, 파리 북역, 그리고 파리 동역, 라데팡스역, 자, 그리고 리퍼블리크역, 생드니역, 그리고 몽파르나스역이 있습니다. 자, 모두 환승이나 업무, 그리고 쇼핑 등의 이유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은 역을 지날 때는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파리 교통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선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정말 대단해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사실 파리에 4일 이상 머무르실 거면 주간권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비고 이지 카드에 메트로와 버스 티켓을 각각 5개 정도 미리 충전해 두고 조금은 여유롭게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 같아요. 파리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라 충분히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길에서 느끼게 되는 파리는 또 다르거든요. 너무 교통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조금은 더 너그럽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 이제 또 다른 파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앙또!